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I 전문가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신의 한 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페이스 매니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김민성 매니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번에는 게스트였다면 이제는 공식 파트너로도 함께하게 됐습니다. 저번에 살짝 맛을 보셨잖아요. 네. 이제는 한 팀으로 움직이는데 뭐 소감이나 포부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은 육아를 하다가 오면은 정말 네. 마음이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에도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앉아서 이제 방송을 하니까 고향에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중요한 인사이트를 많이 알려드리면서 또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좋은 수익률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은 편하지만 여기는 또 피 튀기는 또 전쟁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익률 대결 또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시장에 대한 뷰를 좀 나눠봐야 될 텐데요. 오늘 4거래일 만에 시장 잠시 쉬어갑니다. 내일도 금요일이기 때문에 살짝 아쉽기도 한데 내일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하락을 해서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지금까지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쉬어가야 될 때 쉬고 있다. 그리고 이 정도에 대한 하락은 저는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 그동안 좀 밸류 자체가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웠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면은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에 대한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좀 건강한 조정을 잘 지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시장 조금 더 또 활기 띄울 수 있을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률 대결 출발을 해 볼 텐데요. 과연 AI 전문가 우리 매니저님과 처음 호흡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종목 준비했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세 가지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민성 AI라고 불리는 김민성 매니저님과 새로워진 신의 한수에서 처음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 AI 전문가와 민성 AI가 힘을 합친다면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신의 한수 종목은 고영, 에이터 솔루션, 그리고 마녀공장입니다. 네, 세 가지 종목 공개가 됐습니다. 고영, 데이터 솔루션, 마녀공장 여러 가지 섹터에서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첫 호흡, 맞다라고 보세요? 네,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섹터도 있다 보니까 네. 그래도 또 나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신 것 같고 그래도 최근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제 체크를 해주셔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전에 잠깐 나왔을 때 이제 대결을 하러 왔다가 네. 지금은 또 제가 쉬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장난 아니다, 너무 잘한다라고 해서 한 팀이 돼서 만난 게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어느 쪽이 더 버프를 받아갈지는 또 기대를 해봐야 하는 부분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고영부터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종목은 지난 달에 AI 전문가의 탑픽 종목이기도 했습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 주력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 기대감 높은데 뭔가 장비 쪽으로의 모멘텀 어떤 매력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 자체가 그동안 미중에 대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제 계속해서 관세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제조업에 대한 타격이 계속해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영업이익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고용 같은 기업들도 멀티플 자체가 훼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좀 시장에서 많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기대감으로 바뀌고 있는 구간입니다. 네. 그래서 투자 포인트로 봤을 때는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향후에 이제 계속해서 HBM이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계속 생산력에 대한 인프라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생산하려면 결국엔 장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주에 이제 공장을 또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TC 본더만 하더라도 1,500억 가량의 수주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다른 장비들도 계속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장기적인 실적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업황 기대감 따라서 실적도 무리 없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비 쪽으로만 또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는 뇌수술용 로봇으로 FDA 또 승인을 받으면서 올랐는데요. 이제는 이 의료용 로봇 쪽으로의 모멘텀 추가적으로 더 기대할 부분이 있나요? 사실은 그냥
로봇 관련된 모멘텀 자체는 아직은 그냥 단순히 테마적인 모멘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실적으로 기반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은 조금 많이 아쉽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의료 AI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최근 들어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모멘텀 자체가 실적을 기반해서 지속성 있게 올라갈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할 땐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로봇 기술을 선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테마적인 모멘텀이 가장 강해서 그런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로봇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차라리 반도체 장비에 대한 모멘텀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 또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테마성 움직임이다라고 의료용 로봇 쪽에서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고용에 대한 뷰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 데이터 솔루션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사실 이름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솔루션을 해주는 기업인데 최근에 AI로 봐야 될지 데이터 센터로 봐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네, 애매한 기업이라서 네. 이게 LNM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 걸쳐 있긴 하지만 이거를 어떠한 테마로 봐야 될지를 선택을 했을 때는 저도 진짜 선택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뭔가 테마적인 모멘텀을 제대로 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지는 않을까. 근데 여러 가지에 대한 업황 자체를 봤을 때는 AI 솔루션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솔루션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자체는 많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사이클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본업 안에서 사이클이 기대된다라고 하면 최근 AI가 주목받았던 정책 쪽의 모멘텀은 좀 받아가기 힘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AI에 대한 좀 어떠한 수혜를 주겠다라는 정책이 나오면은 사실 네. 생성형 AI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LNM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먼저 올라가지 데이터 솔루션은 지금도 못 올랐거든요. 그동안 모멘텀 굉장히 계속해서 만들어줬는데 네. 시장에서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다른 차트 대비해서 워낙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거는 사실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주가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그만큼 부족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데이터 솔루션이 올라가기 위한 트리거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느낌보다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업황보다는 본격적인 실적에 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코멘트로 삼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렇게 만나본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시됐던 종목 마녀공장입니다. 마녀공장 지금 클렌징부터 색조까지 어우르고 있는데 사실 오늘 클레이오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화장품 이 브랜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 매물 출회되고 있는 걸까요? 네, 사실 화장품이 좋다라는 얘기는 너무 지겹게 네.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미래밸류까지 땡겨와서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산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일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향 매출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지 않고 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지금 시장을 보시게 되면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그냥 하락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준수하게 예상 컨센서스만큼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급락이 나타날 정도로 그만큼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이 이만큼 큰데 그 기대감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굉장히 냉정하게 다른 종목으로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은 남아 있지만 그만큼에 대한 드라마틱한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를 주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은 저는 조금 주의할 점이 조금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커질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여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로 ODM 그리고 화장품 제조 브랜드를 따져봤을 때 ODM 쪽으로 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최근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녀공장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네. 코스맥스 종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 실적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한국 매출은 당연히 잘 나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새롭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멘텀을 보게 되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대한 실적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미국향 매출은 떨어지고 있는데 중국향 매출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모멘텀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뭐 관세를
과세를 부과를 하겠다 이런 우려감이 계속 형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재밌는 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가 잘 파니까 화장품이 굉장히 큰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만들어지니까 또 투자하기가 꺼려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와서 중국에 대한 매출도가 좀 높은 기업들 여기에 플러스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모멘텀이 된다라고 하면은 화장품 쪽에서도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는 코스맥스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마녀공장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화장품에서는 코스맥스 쪽으로 눈길이 더 간다라는 포인트까지 얻어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인사이트 다 얻어봤는데 이 중에서 타픽 종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까요? 네, 제 별명이 뭐죠? 민성 AI.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데이터 솔루션 역시나 예상 그대로 좀 선택을 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데이터 솔루션은 아까도 약간 제가 아쉬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뭘 선택할지 모르게끔 얘기를 하려고 또 안 좋은 것만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근데 좀 여기에 대한 좋은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챗봇도 그렇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 그리고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협업 툴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를 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데이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와 사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힌트를 드린 게 실적이 제대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상승에 대한 트리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얘기를 먼저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이 찍힐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서는 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상승을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데이터 솔루션이 좀 더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면 좋은데 조금 전에 차트 보여주셨을 때 네. 살짝 횡보하고 바닥권이라는 점을 좀 봤거든요. 네. 저가 매력이 있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224일선 장기 이평선을 지금 뚫고 나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장에서 소외를 받았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래도 서서히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추가적인 모멘텀 이제 붙는다라고 하면은 상방으로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이클이 좀 강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일단은 우선적으로는 6,000원까지도 좀 가능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조금 시간을 두고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라인은 약간은 타이트하게 추세 이탈하면 좀 피곤해질 수가 있으니까 4,300원으로 손절가 라인 잡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탑픽 종목 데이터 솔루션 내일장 시초가에 매수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가 4,300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종목 수익률 상위권의 압도적인 흐름 보일 수 있을까요? 네,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죠. 저희 8시를 기점으로 애프터마켓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장 특징주의 흐름들 시황센터 함께 만나보시죠. 대체거래소 시황센터입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종목들 10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마감 상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넥스트리입니다. 오늘장 애프터마켓에서 강하게 급등세를 시현했습니다. 관련된 뉴스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6월 3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 한국 통상 당국자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로써 LNG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올라온 모습이면서 LNG 관련주 일제히 급등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넥스트리 한국거래소에서 1%대 상승에 그쳤지만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6% 넘는 급등세에 시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삼양식품도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죠.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어들였는데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증가한 수치를 내놓으면서 투심이 몰려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서는 약세로 마감했지만 이러한 소식 나온 직후 애프터마켓에서 8.5% 넘는 상승 흐름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금융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4 인터넷 은행 출범을 약속했는데요. 이 안에서 다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자결제 부문에서 활발하게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 부각받으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주면서 14%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 한국거래소보다 2배가량 넘는 상승폭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HMM도 정책적 모멘텀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HMM을 부산으로 이전하고 북극 항로의 시대를 열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거두어들인 데 이어서 이런 뉴스 나온 직후 강하게 매수세에 몰려든 모습이고요. 6.49% 오름세 시현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네, 이어서 필옵틱스는 오늘장 급락하면서 마무리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연일 상한가를 기록했던 한진칼 오늘은 낙폭이 깊었습니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 이슈로 인해서 강하게 급등세를 시현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된 모습이고요. 강하게 낙폭 그리면서 18% 넘는 낙폭을 그렸던 하루였습니다. 또 오늘 로보티즈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어제 중국 기업과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죠. 증권가에서는 더불어서 빠른 성장을 예상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1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은 52주 신곡 친저가를 경신해낸 모습이었고요. 1%대 약세 마감했습니다. 또 하나시스템과 신세계 INC까지 모두 다 강세 흐름 4%대 상승을 켜내면서 마감까지 종가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다양한 종목들 움직임 확인해 봤는데요. 저희도 이 안에서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넥스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흐름 애매했지만 6% 급등세를 시현해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알래스카로 저희를 초청했는데요. 실적도 함께 공개가 됐어요. 네. 영업이익 한 2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더라고요. 기대할 만한 실적이었을까요?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던 거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에 대한 흐름이 애프터마켓에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LNG 사업 이제 협의에다가 서명을 좀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소식이 네. 만들어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강압적이든 어찌됐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호재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좀 시세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살붙이기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투자하는 종목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LNG 알래스카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테마적인 움직임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마켓 차트까지 이제 기준으로 보여지다 보니까 이제 6%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내일장에서도 이 알래스카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계속 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 정부에서도 조금 이제 뭐 적극적으로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대감에 잠깐 움직였지만 올라갈 명분이 잠깐 필요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세론이 나타나면서 금요일장을 준비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서 움직였다고 해서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우선은 방향성 그리고 알래스카 LNG 사업 서명을 하고 나서 매수해도 충분히 매수할 자리는 나올 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확실한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는 흐름 지켜봐도 나쁘지 않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LNG 섹터 전반적으로도 좀 비슷한 의견을 주실 텐데요. 정부에서도 검토 중이다라면서 말을 아꼈거든요. 네. 동양철관의 경우에는 애프터마켓에서는 없지만 어쨌든 주목을 못 받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LNG 전반적으로 내일 흐름 좀 약세 보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오전장에서 약간 움직였던 종목들은 네. 그래도 조금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뭐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조금 애매한 포지션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른 날짜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대선 날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섣부르게 선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얘기를 저질러 놨는데 그 다음 대권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이게 굉장히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책임 전가를 모두 다 지금 거기에 대한 산업통상부가 지금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스탠스가 다시 한번 시장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오전장에 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강한 세론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강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 네. 반등이 줄 때마다 일단은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베스트는 오늘 애프터마켓에서 움직일 때 그때 수익을 챙긴 게 가장 승리자가 아니었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체거래소를 좀 이용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이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는 포인트까지 짚어보면서 내일장 상승폭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주셨으니까 내일의 흐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어서 두 번째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4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ESS 10조 원 수주했다라는 공시가 또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정정 공시가 나왔더라고요. 그 부분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게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전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건 사실 아니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한 많은 얘기가 가고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정확히 10조일지 아니면 10조를 넘을지 10조를 근사치일지 10조보다 안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공시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밝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을 짓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가장 안 좋은 악재는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악재인데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워낙 대바닥권에서 주가를 좀 부양하기 위해 띄운 기사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가를 좀 하락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공시를 내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좀 시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 이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ESS 수주 소식에 오히려 관련 주식은 상한가를 갔어요. 네. 근데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소식이 만들어지고 해명 공시가 안 나왔는데도 주가가 계속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시장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더디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만큼 좀 종목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확실한 트리거가 필요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서 시간이 해결해주고 ESS 10조 공시가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지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고 지금 같은 가격대에서는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10조 수주 공시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네. 산업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지금 전기차 캐즘 때문에 2차 전지가 다 안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ESS가 좀 받쳐주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ESS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견고하다. 그리고 2차 전지가 ESS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업황 자체가 새로운 멀티플을 계산할 수가 있다.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트리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를 LG는 솔루션이 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모멘텀이 큰 종목은 바닥일 때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는 좀 저가 매수 전략도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이 소식이 악재다라고만 받아들여졌다면 다시 재검토로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저가 매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네요. 그러면 또 하나의 소식을 한 번 더 이야기해 볼게요.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으로 교환 사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주주들 사이에서 악재다 아니다 좀 이야기가 엇갈리는데요. 매니저님 뷰에서는 어떠세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네. 자기네 회사들끼리 그냥 자본금 이제 거래를 하면서 투자 시너지 효과를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땐 교환 사채는 사실 뭐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제2의 투자자를 구하고 오버행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좀 가장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자기 회사 주식이니까 막 갑자기 팔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좀 모멘텀 자체는 크게 우려감, 오버행까지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주분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더 빠질 때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요? 좋은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이제 힘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제 바닥이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점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교환사채 이슈도 사실 기업들이 뭔가 내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 때 그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큰 악재는 아니다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2차 전지 전망을 좀 바닥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바닥이라고 확실하게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구간 올해쯤일까요? 저는 확실하게 올해부터 바닥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같이 방송했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차 전지 얘기만 나오면 저는 안 좋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항상 아직은 아니다. 네. 근데 지금부터 뷰를 바꾼 게 갑자기 말 바꾸는 게 아니라 네. 이제는 제가 기다렸던 시기가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5년도 2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2015년도부터였고요.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평균 수명이 길어야 10년입니다. 15년도부터 판매했었던 배터리의 수명이 끝나는 시기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15년부터 작년 기준으로 배터리 시장이 32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이클에 맞춰서 10년 뒤에 올해부터 앞으로에 대한 10년치는
계속해서 32배 정도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배터리 수명이 끝난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제 캐즘 현상 때문에 판매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못 갖고 좀 아쉬운 현상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업황도 바닥이고 숫자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모멘텀이 올해부터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업황은 대바닥권 그리고 네. 업황이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전에 주가는 먼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올해를 정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전력기기 같은 흐름이 또 2차 전지에도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으로는 삼양식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발표하면서 다시 황제주로 등극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점이기 때문에 내일장 혹시 세론이 나오진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매니저님 내일장 흐름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저는 쉽게 세론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황제주가 되면서까지 사실 가치적인 상징적인 가격대가 또 100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네. 이 100만 원대 가격을 깨지 않고 싶은 주주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팔고 나는 수익을 챙겨야겠다 보다 이 100만 원대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징적인 가격대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한동안은 갑자기 뭐 액면 분할만 안 하면은 여기에 대한 가격대는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상향식품에 대한 모멘텀이 최근 들어 너무 좋게 나왔습니다. 혹시 불닭볶음면 좋아하시나요? 네, 너무 좋아하죠. 저는 매워서 못 먹는데 이게 미국에서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량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외국의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못 먹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겨낼 정도로 불닭볶음면이 어마무시하게 팔렸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이 1,340억 찍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25% 나온 게 약간 미치게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동종업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영업이익률이 한 6% 내지 9%, 적게는 막 3% 나오는데 불닭볶음면 팔아서 영업이익률 25% 남기면서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찍었다? 이거는 모멘텀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좀 실적을 잘 만들고 장사를 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100만 원대 라인은 쉽게 깨진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황제 자리 계속 지킬 가능성 크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삼양식품 외에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오늘 애프터마켓에서도 풀무원, 빙그레 다 떨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차이가 너무 크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식품 쪽으로는 삼양식품 말고는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황제주 삼양식품만 일단 보자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시간 역시나 짧았는데요. 더 많은 인사이트 어디로 가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를 좀 기다리시는 주주분들 진짜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자막이 잘못 나가고 있는데 4시 30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무료 방송을 통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 방송 드렸던 내용도 다시 올려놨으니까 꼭 보셔가지고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기다리면서 메가 사이클 한번 준비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4시 30분에 김민성 매니저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함께 밴드까지 운영하고 계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